할게요. 봐봐. 이게 신경세포체의 가시돌기와 되는데 지금 말하는 건 여기입니다. 여기 중간에 자 여기 일단 있겠죠. 일단 있을 거고요. 여기 그림 그리는 건 바로 여기입니다. 중간 여기라고 상상해요. 여기 부분을 확대해서 지금부터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따만하게 확대를 해 보겠습니다. 보이나요? 어딘지 알겠죠? 어느 부분인지 알겠죠? 자, 중요한 건 얘도 좀 기울었다. 다시 이렇게 용납하지 못해. 이렇게 그릴게요. 자, 얘는 세포죠, 세포. 세포니까 요 막이 요 위아래로 그려져 있는 하얀색 요 줄이 뭐냐면 세포의 막입니다. 세포막. 세포막. 세포막은 물질이 출입할 수 있다 그랬죠? 물질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투과를 통해서 물질이 출입할 수 있는데 이 세포막에 뭐가 박혀있냐면 총 3가지가 박혀있다라고 상상을 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 무식적으로 할게요. 무식적으로. 자, 이게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펌프입니다. 땡땡땡. 이쪽이 나트륨 쪽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땡땡. 여기 뭐냐면 칼륨 쪽입니다. 자, 이 1번 구조물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불러줍니다. 정확하게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을 날려주는 펌프입니다. 펌프가 돌고 있는 모습이에요. 실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죠. 실제는 어떤 단백질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펌프가 있는데 모식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자, 얘가 이제 돌아가고요. 여기 또 뭘 그려주냐면 이렇게 통로 하나, 통로 2개를 그려줍니다. 자, 2번 구조물과 3번 구조물이 있는데, 자, 2번 구조물은 뭐라고 불러주냐면, 자, 칼륨 통로. 칼륨 통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3번 구조물은 나트륨 통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펌프라는 표현과 통로라는 표현이 좀 다릅니다. 펌프와 통로라는 표현이 좀 달라요. 펌프는 돌아갑니다. 자, 돌아간다. 펌프가 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하냐면 ATP라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배웠죠? ATP가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ATP가 필요하다. 얘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래야 펌프를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칼륨 통로하고 나트륨 통로는 통로가 열리고 닫히는 건 이 통로도 마찬가지로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이 단백질 끄트머리에 수용기라 그래서 어떤 안테나 같은 게 있다고 상상하면 돼. 그러니까 안테나를 틱 자극하면 뻑 열려요. 안테나를 또 띡 자극하면 딱 닫힙니다. 에너지가 필요한 건 아니야. 그냥 어떤 물질이 닿으면 열리고 어떤 물질이 또 닿으면 닫히고 이런 작용을 담당을 합니다. 자, ATP가 따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확산이 일어나는 곳이다. 확산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확산은 에너지가 따로 필요 없죠. 하지만 펌프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 첫 번째로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정리를 할 건데 좀 지울게요. 이제 자, 첫 번째를 할 건데 자, 첫 번째 평상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좀 쉽게 말하면 펌프가 막 돌아가. 평상시에는 pom프가 막 돌아갑니다. 막 돌아가고요. 나트륨 통로나 칼륨 통로는 열려있지 않게 됩니다. 자, 이 표를 가지고 먼저 정리해주는 거야. 이 표가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골격을 만드는 데 되게 중요한 표라서 그려주는 겁니다. 평상시를 부르는 다른 말이 있는데 이걸 이해하면 평상시를 부르는 다른 말도 바로 이해가 됩니다. 암기하는 게 아니야. 봐봐. 평상시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휙 돌아가면 잘 봐. 나트륨과 칼륨이
동그라미의 개수가 다르죠. 나트륨도 1+고요. 칼륨도 1+ 이온이야. 그죠? 하나가 나가고 하나가 들어오면 플러스가 하나 나가고 플러스가 하나 들어오는 거니까 전체, 잘 들어, 전하량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겠죠. 하지만 얘는 3개, 2개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래서 한 바퀴 돌면 나트륨은 3마리 나가고요. 칼륨은 2마리밖에 못 들어와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한 바퀴 돌 때마다 돌 때 뭐 잡았어요? 미안해요. 돌 때마다 바깥쪽에 플러스가 잔뜩 쌓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가 돌 때마다 바깥쪽이 플러스 이온들이 잔뜩 모여있게 된다라는 거죠. 안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가 부족하죠. 플러스가 없는 건 아니야, 그죠? 하지만 플러스가 부족하죠.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를 띈다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바깥쪽에 플러스의 농도가 더 높으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깥쪽과 안쪽의 전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극이 나누어지게 돼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분극 상태. 분극 상태다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평상시는 분극 상태야. 극이 나누어져 있는 상태야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전극을 꽂고요. 안쪽도 전극을 꽂아요. 전극을 꽂아. 전극이라는 건 이 막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이차가 얼마나 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세포막 바깥쪽과 세포막 안쪽에다 전극을 꽂아서 얼마만큼의 전압이 발생하는지 플러스 마이너스의 차이를 전압이라고 해요. 그죠? 이 전압 차이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측정을 디리릭 해보면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70 나오나요? 마이너스 70mV로 측정이 됩니다. 마이너스 70mV로 측정이 돼요. 자, 저 미리볼트가 뭐냐면요. 전압을 의미하는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건 무엇 때문이냐면 이 세포의 어떤 막전이라고 해요. 막을 중심으로 전위를 측정한 걸 막전이라고 하는데 막전위가 마이너스 70이라는 건 안쪽을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다. 안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야. 그리고 이 차이가 바깥쪽과 안쪽의 전위차가 한 70 정도 차이나 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70입니다. 정리하면 이때 바로 전위차가 마이너스 70mV를 가지고 있는 게 평상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있는 거야. 평상시의 모습이 상상이 좀 되는. 중요한 건 평상시에는 계속 뭐가 돌아가야 돼? 계속해서 펌프가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오히려 평상시에 뭐가 필요하다? ATP가 필요해요. 아직 자극이 온 게 아니야. 자극이 온 게 아닌데 언제 자극이 올지 모르니까 ATP를 소모해서 계속 펌프를 돌리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힘쓰고 있어? 왜 이렇게 애쓰고 있어? 언제 신호가 올지 모르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막상 잘 들어. 막상 신호가 딱 오면 펌프가 딱 멈춥니다. 자, 신호가 왔어 이제. 신호가 전달 또는 전도되어서 딱 도착을 하면 신호가 도착을 하게 되면은 얘가 멈춰버립니다. 띡 멈춰버리고 나트륨 통로가 확 열립니다. 봐봐. 밖에 플러스인 게 누구 때문에 플러스가 된 거야? 바깥쪽에 보나마나 나트륨 이온들이 겁나 많아요. 그죠? 나트륨이 겁나 많습니다. 안쪽은 상대적으로 칼륨 이온들이 많겠지만 나트륨이 훨씬 더 나트륨이 많은 상태를 상상해주면 돼요. 그죠? 바깥쪽에 나트륨들이 엄청 많으니까 확산이 뭐야? 확산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고 싶어하는 게 확산이잖아.
나트륨 입장에서 바깥에 잔뜩 있어. 안으로 막 가고 싶단 말이야. 근데 기회가 없었는데 신호가 전달되어 오니까 우와! 나트륨 통로가 확 열려. 이때다! 하면서 우르르르 나트륨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우르르르 나트륨이 안으로 우르르르 나트륨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분극이 깨지겠죠? 밖에가 플러스였고 안에가 마이너스였는데 나트륨들이 우르르 들어오면 안쪽도 플러스로 바뀔 거 아니야? 그럼 극이 나누어져 있는 게 깨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번째 상태를 뭐라고 한다? 탈분극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탈분극 상태. 탈분극 상태야. 분극이 깨졌어. 1번 상태를 분극 상태라고 한다면 2번 상태를 탈분극 상태야. 탈분극이라는 말을 딱 보는 순간 우리 뭘 깨달아야 돼? 아, 신호가 왔구나. 신호가 왔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칼륨 통로는 아직 안 열려요. 안 열립니다. 그 안쪽으로 플러스가 우르르르 들어오니까 안쪽이 플러스로 바뀝니다. 아까 마이너스였잖아. 마이너스였는데 안쪽이 플러스로 바뀌어서 전이차를 측정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플러스 35까지 변하게 됩니다. 1V. 이 플러스는 뭘 의미한다? 막 안쪽, 뉴런 안쪽의 전이가 플러스로 바뀌었다는 뜻이고요. 바깥쪽과 안쪽의 전이차가 35가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안쪽으로 플러스가 우르르 들어왔는데 왜 전이차가 발생하지? 0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안쪽에 이미 플러스가 있었죠. 플러스가 추가되니까 오히려 안쪽이 플러스가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바깥쪽보다. 안쪽이 많아진 양이, 바깥쪽보다 많아진 양이 35 정도의 양으로 안쪽이 플러스가 더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럼 또 확산에 의해서 안쪽에 있는 플러스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열린다? 그 다음에 드디어 칼륨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나트륨 통로는 닫힌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전이차를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3단계의 작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봐봐. 평상시에 ATP 돌려가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신호가 딱 오니까 오케이 우르르 나트륨을 내려보내면서 신호가 왔음을 표시합니다. 그럼 이 나트륨들은 잘 봐. 이 나트륨은 안으로 우르르 들어왔잖아. 이 들어온 나트륨들은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 확산에 의해서 나트륨이 없는 쪽으로 퍼져나가요. 나트륨이 없는 쪽으로 퍼져나갑니다. 잘 봐. 나트륨이 퍼져나가면 옆에 막을 확장해 볼게요. 확장해보면은 이 옆에 막에도 뭐가 있을까? 나트륨 통로가 또 있겠죠. 이 퍼져나간 나트륨 이온은 뭘 또 열면서 가? 이 나트륨 통로를 열면서 가요. 빡 열어! 빡 열어! 열면서 가는 거야. 이렇게 신호가 전도가 되는 겁니다. 자, 신호가 여기 땅 들어오면은 나트륨 통로 팍 열리잖아. 우르르 들어온 그 나트륨들이 옆으로 확산에 의해서, 잘 들어. 확산에 의해서 쫙 퍼져가면서 위에 나트륨 통로, 너도 열어! 빡 열어서 나트륨 누르르 또 들어오게 하고요. 또 옆으로 퍼져가면서 또 빡 열고 전달되고요. 또 열면서 가는 거야. 나트륨 이온들이 통로를 열면서 가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신호가 전도되는 거야. 이건 이온들이 전도되는 거니까 전기 신호가 간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전기 신호가 전도돼. 전기 신호가.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전기적 신호를 통해서 신호가 전도된다, 전달된다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우리 물리치료 같은 데 가면은 막 전기 걸면은 막 자기 혼자 팔 움직이고 그러잖아. 나만 해봤나? 그게 전기적 신호를 주면 자기 마음대로 막 팔 움직이고 움직이는 거. 다리도 막 움직이고 그죠? 근육에 전기 신호를 전달하면은 이런 기작에 의해서 그 전기 신호에 의해서 내 근육이 반응기가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거. 자, 전기적 신호라는 표현이 바로 이런 이온들의 움직임을 전기적 신호라고 불러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신호가 전달될 때 전기적 신호로 전달된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탈분극 상태에서 신호가 전달되어 왔을 때를 말하는 거고 이 신호가 옆으로 확산되면서
확산되면서 이렇게 신호가 이렇게 이동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A 부분, 이제 확산된 부분이 B 부분이라 할게요. 이 A 부분은 옆쪽으로 나트륨을 이동시켰으니까 다시 또 신호를 받을 준비를 또 해야 돼. 또 신호가 올지도 모르잖아. 계속 이렇게 탈분극 상태로 있으면은 신호를 또 다른 신호, 새로운 신호가 왔을 때 그걸 전달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것을 재분극이라고 해요. 재분극. 3단계 과정. 재분극. 다시 분극되고 싶어요.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작업을 재분극 과정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안쪽에 플러스가 잔뜩 들어와 있으니까 급한 마음에 안쪽에 플러스를 내보내려고 하기 위해서 안쪽에 칼륨들이 엄청 많았잖아. 일단 칼륨이라도 먼저 내보내자라는 마음으로 칼륨 통로를 이렇게 열어버리는 거예요. 칼륨 통로를 열어버립니다. 아직 나트륨 칼륨 펌프는 돌아가지 않아요. 급하게 칼륨을 우르르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됩니다. 자, 막 밀어내고 있어요. 잔뜩 밀어내니까 점점 플러스가 안쪽에 있던 플러스가 빠지겠죠. 안쪽에 플러스가 점점 빠지니까 곧 마이너스로 돌아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70을 회복합니다. 잘 들어. 얘가 막 칼륨을 내보내서 마이너스 70을 회복해. 그럼 멈춰야죠. 근데 잘 들어. 칼륨 통로는 빨리 안 닫혀. 자, 내보내! 마이너스 70 됐네. 이제 문 닫아! 문이 닫히는 동안 계속 칼륨 나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0보다 훨씬 더 낮은 마이너스까지 내려가요. 그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85인가요? 어디 나있어? 빠져있네요. 어디 있을 거야? 우와, 너무 쉽게 해주려고 더 뺐나 보다. 책에서 숫자가 빠져있지만 쌤이 얘기해 줄게요. 마이너스 3, 85. 쌤 기억에 마이너스 85mV까지 빠지게 됩니다. 우리 구간으로 따지면 우리 보이려나?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이 그래프에서 보이나? 안 보이지? 봐봐. 마이너스 70이었던 게 쭉 플러스 30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구간이에요. 마이너스 70까지 내려왔지만 빨리 안 닫혀서 밑으로 좀 처지죠? 여기 구간. 처져서 더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70을 회복하는 여기를 설명하는 중이야. 이렇게 밑으로 처졌다가 올라오는 이유가 칼륨 통로가 빨리 닫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숫자가 빠져있는 걸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조금 더 쉽게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숫자가 나타나게 되고요. 마지막에 다시 분극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서 아까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되고 마이너스 70mV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는 거야. 또 분극 상태를 가지고 있다가 또 신호가 오면 또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일단 무의식적으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신호가 전도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전도라는 표현을 왜 전도라고 쓰냐면은 우리 왜 도체 전기가 통하는 도체에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물리에서. 전기 전도.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는 거. 어떤 전기적 요소가 움직이는 녀석을 전도. 그래서 전도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있어. 전도라는 표현과 전달이라는 표현이 완전 다르게 정리되어 있잖아. 전도는 전기적 신호가 가는 걸 전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표현은 어디서 쓰는 거다? 하나의 뉴런 안에서 신호가 움직이는 건 전도되고 있어!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요 뉴런에서 그 다음 뉴런으로 뭔가 다시 신호가 이렇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이 뉴런하고 이 뉴런은
서로 붙어 있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어. 살짝 떨어져 있어. 이 살짝 떨어져 있는 요 공간을 시냅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냅스를 통과해서 어떤 신호가 옆으로 전달되어야, 옆으로 옮겨져야 될 거 아니야? 잘 들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전기적 신호가 막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시냅스에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를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했죠? 이 축삭돌기 말단부에서 일단, 중심이 되는 물질만 바로 할게요. 이 축삭돌기 말단부에서 화학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그 다음 가지돌기한테 화학물질을 전달합니다. 그 화학물질을 전달받은 저 녀석이 다시 여기서 전기신호를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중간에 잠깐 화학물질의 형태로 어떤 신호가 잠깐 바뀌었다가 가야 됩니다. 전기는 엄청 빨라요. 근데 화학물질을 만들어서 화학물질이 이렇게 확산돼서 가서 다음 녀석을 자극해야 또 전기신호 만들어서 쭉 갈 테니까 중간에 여기서 잠깐 엄청 느려지는 구간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잠깐 느려지는 구간이 시냅스 구간이 되는 거고, 시냅스 구간에서 약간의 화학물질의 형태로 다음 뉴런에게, 결국은 다음 뉴런에게 어떤 신호가 넘어가는 거잖아. 다음 뉴런에게 신호를 넘겨주는 저 활동, 시냅스를 통해서 다음 뉴런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저 활동을 흥분의 전달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흥분을 전달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안에서는 전도가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요. 다음 뉴런에게 화학물질을 통해서 저 정보를 건네주는 현상을 전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시냅스는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느리겠죠. 그래서 봐봐, 쌤 발 뒤꿈치를 바늘로 빵 찔러요. 그럼 쌤이 한참 있다가 이럴까요? 다시 시간적 차이를 봐봐. 바늘로 빵 찔렀어. 너무 느리죠. 이러지 않죠? 찌르자마자 알죠. 왜 그러냐면 쌤 발 뒤꿈치부터 척수까지 신경이 딱 하나야. 쌤 다리가 이제 하체가 되게 기니까 한 1m 50 정도 되는 신경세포 하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즉 시냅스를 없애버린 거야. 이게 여러 개의 세포로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 개의 신경세포로 연결되어 있다면 시냅스가 중간중간 다 있을 거 아니야. 엄청 느려. 그래서 딱 찌르면 한다니까? 이러면은 사람 못 살아남아요. 그죠? 아니,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이렇게 느리게 하면 어떻게 살아남아, 그지? 그래서 신경세포 하나로 이렇게 연결했어요. 시냅스를 없애기 위한 어떤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냅스가 많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을 빨리 하고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반응을 빨리 하는 그런 곳에서는 시냅스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어떤 구조화가 되어 있어야 하겠네요. 그래서 너무 느리니까. 그죠? 그런 것도 일단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시냅스에 영향을 주는 약물이 뭐냐면, 이 약물에서 이 화학물질을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픔을 느끼고 엄청 아픈 신호가 뉴런을 통해서 아프다는 신호가 옆으로 막 전달되고 있어. 근데 내가 어떤 주사를 맞으면 요 화학물질 때문에 아픔이 전달되는 거잖아. 그치? 어떤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으면 이 화학물질을 그 약물이 가져가 버려. 화학물질이 사라져. 여기는 되게 아팠는데 그 다음으로 그 아픔이 전달돼 안 돼. 안 돼. 안 아파. 진통제 원리로 사용됩니다. 진통제 또는 마약 성분이, 마약에 잘 모르겠지만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은 뭐 아무리 맞아도 막 이런 느낌이죠.
아픔을 못 느껴. 그게 여기 이 신경의 영향, 약물이 신경에 영향을 끼쳐서 이 시냅스에 나타나는 요 화학 물질 자체를 없애거나 다른 물질을 치환하거나 이래서 신경의 왜곡을 일으키는 게 약물들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냅스에 영향을 주는 약물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저기를 좀 조정을 하면은 덜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더 아프게 할 수도 있겠죠. 더 아프게 할 수도 있고요. 완전 다른 신호가 오게 할 수도 있고요. 그죠? 다른 약물로 치환해버리면, 다른 화학물질로 치환해버리면은 다른 신호가 올 수도 있잖아. 완전. 그지? 그래서 환각을 보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저 약물의 어떤 종류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런 식으로 우리 인체가 구조화되어 있다. 인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먹는 약이라던가 그런 것에 대한 이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 중에 통증 클리닉 들어봤나요? 가봤나요? 너무 아프면 뭐 무슨 이비인후과, 내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통증 클리닉이라는 어떤 과가 있어요. 통증 클리닉. 사람의 통증을 좀 완화시키는 그걸 연구하는 곳인데 이 시냅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아픔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겠구나라고 일단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쉬워요. 분극, 탈분극, 재분극. 좋아요. 자, 용어 정리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책에서는 이 분극 상태를 평상시라고 했어요. 평상시. 신호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라서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휴지 상태, 휴지전이 상태. 휴자가 쉴자입니다. 쉬고 있는 상태를 휴지 상태라고 되어있네요. 휴지 상태. 그 휴지가 아니고 쉬고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0mV라는 요 녀석을 휴지전이라고 불러줘요. 휴지전이. 쉬고 있는 상태의 막전이를 휴지전이라고 불러줍니다. 휴지전이라고 불러주고요. 신호가 전달이 딱 되면요. 플러스 35까지 빡 올라가죠. 그죠? 막전이가 올라가잖아. 그래서 요 막전이를 불러주는 말을 활동전이가 발생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활동전이가 35가 아니야. 활동전이가 35가 아니라 마이너스 70이었던 게 35까지 빡 증가했죠. 그 차이, 이 차이만큼이 활동전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활동전이 얼마야? 계산하면 105mV가 활동전이의 값이 되게 됩니다. 활동전이 값은 105mV가 활동전이의 값이 되게 됩니다. 활동전이가 105가 발생하려면 얘가 플러스 35까지 올라가야만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러한 용어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려운 내용을 지금 다 했고요. 자, 지금부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옮겨줄 거야. 뭐로 옮겨줄 거냐면은 이제 우리 그림으로 실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그림으로 옮겨줄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 그림들을 이제 소개할 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요거까지 하고 정리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요거를 지우세요. 기억하고 있겠죠? 자, 지웁시다. 자, 하나 봅시다. 첫 번째. 자, 쌤이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똑같죠? 얘가 나트륨 칼륨 펌프야. 그죠? 뭐 돌아가고 있잖아. 똑같잖아요. 그리고 나트륨이 밖으로 나가고 있죠? 칼륨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근데 개수의 차이는 얘기 안 하고 있죠? 그죠? 우리 근데 개수 차이도 얘기를 해준 겁니다. 나트륨이 훨씬 더 많이 나가고요. 칼륨은 적게 들어와요. 그래서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바깥쪽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플러스 이온의 개수의 차이 때문이기도 한데 안쪽에 또 뭐가 있냐? 보이냐? 이것들, 이거 뭐라 써있어요? 단백질들. 세포 안쪽에 있는 단백질들이 마이너스를 좀 띄고 있어요.
걔가 더욱더 마이너스를 이제 도와주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이런 이온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이 단백질들이 들어있어서 또 막전이의 차가 마이너스 70을 만드는데 관여하고 있구나라고 추가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막전이를 재는 방법이 이 전압기를 통해 재는 거예요. 바깥쪽에 침을 놔두고 있고요. 안쪽에 침을 딱 꽂아놨죠. 바깥쪽과 안쪽에 막전이를 이렇게 잴 때 바깥쪽에 침을 꽂고 안쪽으로 침을 꽂아서 이 차이를 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깥쪽에 플러스, 안쪽에 마이너스. 바깥쪽에 나트륨들이 잔뜩 있다는 걸 상상을 해야 됩니다. 여기 나트륨 써있죠. 자, 그러다가 신호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현재 신호가 아직 오기 전부터 볼게요. 신호가 오기 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신호가 오기 전에 칼륨 못 나가죠? 나트륨 못 들어오고 있죠? 아까 통로가 둘 다 닫혀있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고요. 펌프만 돌아가고 있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를 유지한다?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다른 말로 휴지전이다. 쉬고 있을 때 아직 신호가 오기 전에 휴지 상태의 전이가 마이너스 70이다 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때 미리세크, 0미리세크가 되는 이 시간에 0미리세크라는 시간에 자극을 빡 준 것도 보이나요? 자극을 딱 줬어. 자극을 주면 그 자극 때문에 일단 살짝 요 막전이 값이 살짝 올라가. 그 자극을 줌으로 해서 뭐랄까 이 자극을 약간 줌으로 해서 이 막전이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잖아. 약간 나트륨 통로가 살짝 열리는 모습을 상상해 주면 돼요. 살짝 열리면서 찔끔찔끔 들어오는 거예요. 찔끔찔끔 들어오다가 여기 요만큼 얼마 전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만큼까지 찔끔찔끔 열리면서 막전이가 살짝 증가하다가 요 막전이를 지나는 순간 확 올라가죠. 보이나요? 그래서 요 막전이를 뭐라고 하냐면 찔끔찔끔 올라갈 때는 제대로 통로가 열리지 않다가 나트륨 통로가 열리지 않다가 이 정도의 전이가 도달하게 되면은 확 열리죠. 자, 요거를 역치전이라고 하죠. 뒤에 써 있을 거예요. 역치전이에 도달하면 다음 장어가 여기 이겁니다. 자극이 가해진 순간부터 일정한 시간, 여기서는 2.5 정도의 미리세크가 지나고 나서 찔끔 막전이가 올라가다가 요 정도의 막전이가 올라가서 즉 역치전이에 도달하게 됩니다. 역치값이라는 게 한계. 건들지 마라. 이거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런 게 역치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역치전이에 도달하면 막에 있는 나트륨 통로가 완전하게 확 열리면서 우르르르르 나트륨이 들어오면서 이 전이가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70으로부터 역치전이를 포함하여 플러스 35까지 올라간 이 전체 이 전이의 차이를 뭐라 한다? 활동 전이가 발생되었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이때 우리는 뭐라고 느낀다? 신호가 왔네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칼륨 통로 아직 안 열려 있고요. 나트륨 통로만 열려서 들어오는 모습 보이죠? 이게 아까 쌤이 그렸던 OX로 정리했던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막전이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막전이가 확 35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또 다른 신호가 오면은 그 신호를 얘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원래 상태인 마이너스 70으로 돌아가려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게 됩니다. 그 작업이 바로 세 번째 이 작업입니다. 이거예요. 다음 그림입니다. 다시 휴지전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열었어요? 봐봐. 칼륨 통로 열린 거 보이죠? 나트륨 통로는 닫혀버리고요. 칼륨 통로를 열면서 안에 있는 칼륨을 밖으로 막 내보내고 있는 모습이야. 근데 너무 많이 나갔어. 그래서 마이너스 70이 일단 됐어. 근데 이 칼륨 통로는 쉽게 잘 닫히지가 않아서 더 많은 양의 칼륨이 막 나가버려.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진다? 여기까지 훅 떨어졌다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서 다시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살짝 밑으로 처지는 이유가 칼륨 통로의 특징 때문에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칼륨 통로의 특징 때문에 여기까지 쳐졌다가 올라오게 됩니다. 칼륨이 나가니까 막전이가 떨어지는 모습 보이죠? 여기는 나트륨이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해주면 되고요. 여기는 칼륨이 나가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주면 됩니다. 다시 여기 마이너스 70을 회복했을 때는 다시 휴지전이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래프하고 좀 연결해 볼게요. 이제 시험 문제에 실제 나오는 그래프가 이건데, 자, 빨간색이 막전입니다. 막전이가 마이너스 70이었다가 역시원이 올라가서 확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이거 방금 봤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는 동안 막전이가 저렇게 변하는 동안 칼륨 통로의 막 추가도, 나트륨 이온의 막 추가도, 그걸 하나하나 비교해 보는 거예요. 얘는 뭐야? 파란색은 뭐죠? 파란색은 뭐지? 아니, 파란색이 나트륨이구나. 파란 나트륨, 초록색이 칼륨.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역치전이에서 활동전이가 발생될 때는 뭐가 움직이는 걸 상상해라? 칼륨이 막 나트륨이 우르르 들어온다며. 저 파란색 나트륨이 우르르 투과도가 엄청 증가하는 거 보이죠? 나트륨 이온의 투과도가 증가한다는 말이 뭐야? 통과하고 있네. 그 뜻이에요. 막 투과도가 증가한다는 표현이 뭐다? 막을 통과하고 있네라는 뜻이에요. 읽는 방법만 얘기해주는 거야. 우리는 그냥, 나트륨이 막 들어오는 거, 그걸 다른 말로 나트륨 이온의 막 투과도가 증가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분극 들어갈 때는 나트륨 이온의 투과도는 떨어지죠. 나트륨 통로 닫히잖아. 근데 한 번에 닫히지 않고 봐봐. 점점 떨어지는 거 보이죠? 딱 닫히는 게 아니에요. 열렸다가 닫혔다가 하는 걸 이걸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보이나요? 느껴지나요? 자, 그 다음에 재분극을 제대로 할 때 뭐가 증가하고 있어요? 칼륨 이온의 막 투과도가 증가했다가 봐봐. 그래프 기울기가 어때요? 기울기가 완만하죠? 뭔 소리야? 천천히 닫힌다는 뜻입니다. 보이나요? 얘는 빨리 열렸다가 빨리 닫히죠? 얘는 천천히 열렸다가 천천히 닫히는 걸 기울기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하는 거 같네요. 그죠? 기울기로 이 투과도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이거까지 여러분들 잘 구분할 수 있으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면은 이제 실제로 흥분의 전도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보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림 뭐냐면 전부 플러스인데 여기 1번 요 부분에 흥분이 전도되어 온 거야. 흥분이 전달되어 온 거야. 저기 나트륨이 우르르 들어온 거 보이죠? 나트륨이 우르르 들어오고 아까 얘기했죠? 우르르 들어온 나트륨들이 어떻게 된다? 확산에 의해서 옆으로 퍼져나간다. 퍼졌네? 그죠? 나트륨이 퍼져 나가는 모습 보이나요? 퍼져 나가면서 또 다른 나트륨 통로를 열고 있죠. 여기 보여? 나오는 거? 들어오는 거? 얘가 들어오잖아.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 건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들어온 거 알겠어. 나트륨 통로가 열리니까 들어오는 거 알아. 근데 나트륨이 옆으로 이동을 하니까 여기 통로를 또 열어서 또 들어온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또 들어오는 거. 즉, 나트륨 이온이 전달되어 가면은 통로를 또 열어.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들어온 나트륨이 옆으로 또 이동할 거 아니야. 또 이동한 게 또 열어. 이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잘 봐. 그러면 아까 요 1번이라는 부분은 옆에한테 탈분극을 넘겨주죠. 맞아요? 옆쪽을 탈분극 시킬 거 아니야? 옆쪽을 탈분극 시키면 자기는 뭐가 돼야 돼? 재분극으로 돌아가야 되죠? 맞아요? 자기 다시 분극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뭘 잘 보면 되냐면 여기 3번이 현재 탈분극이야. 그럼 여기 2번은요? 재분극으로 애쓰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칼륨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1번은요. 재분극도 끝났죠. 다시 분극으로 돌아와 있겠네.
그래서 나트륨 칼륨 펌프만 돌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이 플러스, 안쪽이 마이너스 상태로 이렇게 다시 분극으로 돌아와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봤을 땐 너무 쉬워 보이는데 나중에 되게 헷갈린다. 봐봐. 현재 얘만 마이너스죠. 보여? 나머지 다 플러스죠. 마이너스로 찍혀있는 건 뭐야? 바깥쪽이 마이너스 찍혀있다는 건 뭐죠? 탈분극. 현재 얘만 탈분극이야.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요 마지막 그림만 딱 주고서 야!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게 왼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왼쪽에 뭐가 써 있어요? 칼륨이 막 나오고 있네? 왼쪽이 재분극이죠? 왼쪽이 재분극이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걸 판단하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칼륨이 나오고 있건 뭐 전이차 뭐 현재 여기는 마이너스 한 85까지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전이차를 줘서 전이차에 대한 정보를 주든 뭐 나트륨, 칼륨, 이온의 막 투과도를 주든 여러 가지 정보를 줘서 어느 쪽이 재분극이고 어느 쪽이 탈분극이고 어느 쪽이 분극인지에 대한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게끔 문제에서 준다니까. 그래서 뭘 찾아라?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문제입니다. 할 수 있겠죠? 이 그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런 걸 할 수 있고 방금 배웠던 막 투과도를 비롯하여 전이차, 그죠? 막전이 이 값들을 다 총동원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겠네라고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까지 길러내는 게 여기서 요구하는 문제들이에요. 됐나요? 자, 이건 실제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자, 이거 연결해야죠. 1번의 막전이, 2번의 막전이, 3번의 막전이, 4번의 막전이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번은 아직 신호가 오지 않았죠. 그래서 휴지선이 상태겠죠. 4번. 그래서 4번을 따라가면 마이너스 70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보이나요? 3번은요. 활동전이가 막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막 쫙 올라가고 있는 이 모습이 3번의 모습이 됩니다. 2번은요. 재분극이죠. 쫙 올라갔던 게 다시 떨어지고 있는 곳이니까 이 그림을 찾아야 됩니다. 맞죠? 떨어지고 있는 이 그림이 바로 2번의 그림인 거야. 1번은 다시 평온한 휴지 상태로 돌아갔죠. 다시 이렇게 끝에 그래서 끝으로 다시 다 왔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 여기를 찾아주면 됩니다. 또는 이 그림이나 같은 그림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휴지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이제 휴지 상태를 향해서 오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제가 1번을 여기다 매치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랑 매치가 또 되겠죠.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리집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마리집을 다시 볼게요. 마리집 신경과 민마리집 신경 중에서 누가 전도 속도가 빠르다고요? 마리집. 왜냐면, 잘 봐. 왜냐면, 상상하세요. 이 안에 들어가. 세포 안에 들어가서 신호가 전달되어 왔어. 전도되어 왔어. 나트륨이 우르르 들어옵니다. 우르르 들어와. 탈분극 됐겠죠? 그죠? 옆으로 나트륨이 확산되지. 이게 나트륨이야. 확산된 나트륨이 여기 있어요. 그죠? 하지만 위에 통로를 열려고 했는데 어때요? 막혀 있었죠? 어떻게 해요? 그냥 통과하면서 여기를 엽니다. 쫙쫙 열어. 보여? 그 다음에 또 나트륨이 우르르 들어오면 또 확산되겠죠? 여기를 못 열고 여기를 열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열고 찍, 여기 열고 찍, 그다음에 여기 열고 또 찍, 이런 식으로 여기 열고 여기 이렇게 가지. 보여? 이런 식으로 띵 가는 느낌이야. 여기 어때요? 마리집이 없지? 열어. 확산, 열어. 다 열어. 얘기요? 열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느리다는 겁니다.
말이집이 없을 때 그래서 느리다고 표현하는 거고 중간에 요 아까 뭐라 했죠? 말이집이 있을 때 절연체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절연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질이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 물질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거기는 패스, 열어, 패스, 열어, 패스, 열어, 패스, 열어 이런 식으로 띵띵띵 마치 점프해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전도라고 한다? 도약전도라고 불러요. 도약이 뭐예요? 점프, 도약, 점프. 그래서 말이집이 있을 때는 도약전도를 통해서 흥분이 전도되기 때문에 훨씬 흥분 전도 속도가 빠르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얘는 느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말이집이 있을 때 훨씬 전도 속도가 빠르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볼게요. 자, 말이집이 있는 거가 훨씬 빠르다고 했죠. 말이집이 있는 게 훨씬 빠르고요. 여기 중간중간 람비의 결절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죠? 결절이 있어야 돼. 자, A, B, C, D를 주고 나서 제일 느린 건 일단 누구 거야? 제일 느린 거. T가 제일 느려요. 그죠? 제일 느립니다. C는요. C는 좀 이상하다. C는 뭐냐? C는 말이집이 일단 있긴 있죠. 말이집이 있긴 있고요. 그러니까 D보다는 빨라. D보다는 빠르고 좀 굵죠. 굵다라는 건 훨씬 더 저항이 작다. 자, 우리 도선도 마찬가지. 도선도 굵을수록 저항이 작잖아. 그래서 어떤 이온들이 통과하는 데 있어서 굵으면 굵을수록 저항이 작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가 D보다 굵기 때문에 흥분 전도 속도가 C가 더 D보다 빠릅니다. 굵기도 하고 모두 있으니까. 말이집도 있습니다. 그럼 B하고 C를 비교하면 어때요? B, C 비교하면. 낭비의 결절이 있고 없고 차이죠. 굵기 똑같잖아. 낭비의 결절이 있을 때 더 흥분 전도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B가 더 빨라. B가 더 빠릅니다. 민말이집 C, 아하. 자, 책에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걸 말이집으로 보지 않고요. 얘 두 개가 민말이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민말이집. 얘는 그냥 이렇게 여기 하나의 세포들이라고 해서 세포인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감싸져 있으니까 어떤 하나의 세포가 만드는 말이집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말이집이 아니다. 그래서 얘는 둘 다 민말이집이다. 기본적으로 CD는 느리다. C가 더 굵으니까 좀 빠르다. D보다. 이 정도. 근데 A하고 B는 말이집을 갖고 있죠. 그래서 더 빠른데 A가 더 굵죠. A가 제일 빠르겠네요. 이렇게 말이집이 있냐 없냐 그리고 굵기, 축삭돌기의 굵기를 통해서 누가 더 빠른지 누가 더 느린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려운 거 다 잘했습니다. 좋아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힘들죠?